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이제 5월 이제 요약집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또 줄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범위를 줄여서 반복해서 돌려야 되니까 요약집 잘 정리하고 문제 풀어도 큰 지장 없어요. 중개사법. 그러죠?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한 뭐 12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제 강의 듣고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하고 또 강의하면서 다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고 반복해서 하고 문제 풀면 돼요. 문제 또 풀이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이제 전범위 문제거든요. 우리가 1, 2, 3, 4월 3, 4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였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전범위입니다. 왜냐하면 또 앞에 배운 거 뒤에 잊어먹고 뒤에 배운 거 앞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고 자꾸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월 달에는 전범위 문제 들어갈 거고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죠? 요약집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 볼게요. 5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성격이 나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법이 법률입니다. 법이 법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래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란다?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법령이란 말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달라. 법령은 포괄 개념이다.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이것은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건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어?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는? 있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법에 정한 서식. 네,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권장사항이고 거래계약서는 없는데 정해서 권장사항. 됐어요? 예, 전속 중개계약서 있고 확인 설명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서식은 다 시행 규칙에 있다 그랬어요.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 규칙에 들어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건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행 규칙에다가 법정 서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법정 서식은 전부 다 시행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런 법정 서식은 전부 다 어디가 들어 있다? 시행 규칙. 시행 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국토교통부령.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잖아요. 세 단어밖에 안 되니까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좋았어요.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법적 성격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 있어요. 법적 성격. 자,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중개사법은, 자, 일단 우리가 법을 볼 때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둘 중에 어디 들어가? 둘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하고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무슨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아요. 어디서 중개업을 하든 관계없어요. 뭐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대전에 하든 파주에서 하든 관계없어요.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법하고 비교하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어디 들어간다? 특별법에 들어간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 누구나 적용받고 이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만 적용을 받아요. 그럼 범위가 더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 특별법이 들어가요. 상법하고 비교해도 그리고. 자, 이걸 왜 구별하냐면 특별 우선 원칙 때문에요. 특별법 우선 원칙.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한 바퀴 도신 분들 다 한 바퀴 돌았죠? 금지행위 배울 때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민법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본인은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그러면 두 법이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은 어느 법을 적용받아야 돼? 공인 중개사법. 왜? 그러니까 이 쌍방 대리는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쌍방 대리 못하고, 그죠? 예. 근데 일반인들은 허락이 있으면 쌍방 대리 가능하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또 공법, 사법, 중간법 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은 어디에 들어가?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무슨 법? 혼합법. 혼합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사회법이란 말을 써요. 사회법. 또 사회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사법의 공법화라는 뜻은 뭐냐면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걸 사법의 공법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엇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가장 대표적인 민법이 사법이죠. 공법은 부동산 공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 중간 형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둘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것을 이제 사법적 요소란 말을 써요. 무슨 요소? 사법적 요소. 자, 이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 법 규정이 많잖아요. 근데 개공은 중개계약을 맺을 때 중개보수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미리 약정했어요. 할 수 가능해요. 나중에 다 해놓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초과 보수 약정을 해서 수령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 이 제재 복습할게요. 몇 년하고 몇 년? 자, 보수 초과 받으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11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재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법적 요소요, 공법적 요소요. 공법적 요소입니다. 이 제재 같은 게 다 공법적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제재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를 원칙으로 한 법 규정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됐다 그래서 혼합법, 또 중간 형태에 따라서 중간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 적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중간법하고 뭐만 나왔어요? 사회법이라고 적으시고 사회법 적고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적으세요. 사법의 뭐다? 공법화 이렇게도 적었어요. 적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알고 있어야 돼.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변해간다. 중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이 떴을 때 또 못 풀어보면 안 되니까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또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 국내법으로 봐야 돼? 국제법으로 봐야 돼?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중개사법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적용될 이유는 없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이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도 분류가 돼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실체법으로 볼까, 절차법으로 볼까? 절차법. 눈만 깜빡이. 실체법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절차적 규정도 있어요. 등록 절차를 할지 사무소 이전 절차를 할지 이런 절차 규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적으세요. 실체법적 성격. 자, 그러면 우리가 절차법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과목 중에서 배운 과목 중에 절차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적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법이나 이런 건 다 실체법이고 우리 과목도 실체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법적 성격 어차피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혹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찾아보세요. 이해되세요? 이런 형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짧은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 특히 충분해요. 요약집 정리하고 문제 풀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과목은 그래요. 물론 다른 과목도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고득점 맞아서 합격하면 좋겠지만 60점이면 합격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 좀 더 넉넉하게 맞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적 성격 끝났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절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나와 있어요? 이건 판사 안 할 테니까 책을 보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1번입니다. 전문성 제고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게 몇 번? 2번. 세 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봐야지. 몇 번? 3번이요. 3번. 3번이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X입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 중개업. 시험 나오면 막상 또 못 잡아내는 경우 허다해요. 그 중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중개업입니다.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 중개업.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 중개업. 자, 몇 줄 그어놨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제정 목적이 과거에는 단독 문제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요즘은 뭐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 끝.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용어. 자, 용어정의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뭐가 있어요? 중개. 자, 읽어보세요. 자, 자꾸 지문을 익혀야 됩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습니다. 임대차. 그다음에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 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법정이란 말을 써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랄지 선박, 항공기, 중기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거든.